네,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을 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갭상승했다 그냥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수는 올라오는데 시장은 사실은 공포 분위기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여러분 경제가 이제 피크를 하고 긴축이 시작될 때는 긴축의 목표는 결국 자산버블을 걷어내고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그 가상화폐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미 테라라든지 또는 관련한 루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데더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생겨 스테이블 코인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진짜 거품다운 거품은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초가 되면서 주시장에서는 사실 조정을 받았지 지금 거품 붕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가상화폐도 자산시장이고 주식시장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거품 붕괴는 결국은 타겟은 최종적으로 부동산까지도 가게 될 거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던 때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미국의 집값 급등이 나오고 결국 금리 급등이라는 추세를 따라서 부동산 버블도 결국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걱정은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재산이나 자산이 치중된 것이 부동산인데요. 추정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은 이제 주식 쪽의 뮤추얼 펀드에 대한 어떤 가계들의 자산 비중이 한 10%, 10분의 1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게 30%쯤 된다고 합니다. 제가 추정치를 한국의 경우에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 이슈에서 자꾸 흘려버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소위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은 저는 적어도 5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이나 이런 쪽은 거의 3% 미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립금리 수준 2.5%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2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20%가 물론 중립금리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당시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 기준을 보면 4.4%에서 대략 4.8% 사이 언저리의 잠재 성장률이었는데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경제학들이 추정하고 있는 소위 중립금리 수준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데 그럼 2.5%가 미국 2.3에서 2.5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올리면 중립금리가 아닐까라고 파월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년간 뿌려댄 이동성 효과로 인해서 자산의 효과로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의 주식을 포함한 비트코인,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그리고 이 부동산의 버블이 많이 만연을 했고요. 30년 쌓아온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 붕괴시키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데 들어가는 그런 중립금리 절대 2.5%가 아닐 것이다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80년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나서 장초반 오르지 못하고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베어마켓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데드캣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높은 데서 이제 고양이를 떨구면은 소위 살아있는 고양이는 튀어오릅니다. 근데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죽은 고양이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오늘 지수가 오르자마자 위에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증시의 경우에도 지금 벌써 이미 한 달 정도 반등을 해서 20일 날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 있는데 중국도 전 세계 긴축 트렌드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금융 정책, 예를 들면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한 경기 부양은 곤란할 걸로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아프면 뭐가 속에 속병이 생겼는데 배만 만져서 내 손이 약손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이미 반영해서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다. 짧게 마이너스라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기술적 지표로 보면 한 3주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과열권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장 오른다고 해서 또 잘 가는 종목들, 막 떠 있는 종목들 들이대면 결국 물리는 자리가 오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어주는 계속 주목하시고 이 살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는 과거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돈 풀어대고 저금리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했는데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환경은 금리 인상과 긴축이 진행되고 6월부터 사실상 미국은 이 금리 뭐 0.2, 0.5% 오른다 긴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시장에 많이 풀린 달러를 걷어들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건 6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6월 달부터 한다고. 그래서 본격적인 긴축은 6월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하락장은 계속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경기도 앞으로 결국 내년에 침체로 가니까 방어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방어주를 갖고 왔고요. 보유 종목 잠깐 보도록 하면은 지금 뭐 BP도 또 옴니 시스템, 뭐 캔코, 뭐 신일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폭 플러스 정도입니다. 제가 방어주나 계절주를 편입한다고 했는데 시세가 잘 안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그나마 그래도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방어주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편입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11,800원입니다. 11,800원에 기록되고 있는 휴비츠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제가 여기서 지난해부터 계속 관심을 두었고 또 올해 들어와서도 한두 차례 또 편입을 했었고요. 이게 제가 편입을 뭐 2월 달 뭐 이때도 편입을 했는데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조정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받고 오늘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에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섹터와 음식료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경기 방어주로서 중심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예를 들면 뭐 현대사료 같은 여러분들 그 곡물가 오르면 현대사료가 대박 납니까? 대박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뭐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다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뭐 5배, 10배씩 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때마침 그 증권 범죄 수사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발족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그 합리적이고 시장 원리에 맞는 상승이 일어나야 될 텐데 주식시장이 거의 도박판으로 변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생겼다. 그것은 결국은 어쨌든 뭐 도둑놈이 설치는데 소위 경찰도 없고 잡는 사람 없으면 점점점 도둑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별 종목 중에서도 내용이 안 되거나 부실한 종목들이 이상한 급등 현상이 생기면 바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방어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휴비츠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는 이미 헬스케어 관련 섹터가 주도주로 부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음식료주나 경기 방어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못 가고 이상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것도 트렌드가 막바지다. 왜냐하면 증권범죄수사합동본부가 이제 기능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사실은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문 열어놓고 한 2년 그냥 다녀보십시오. 집에 남아있는 게 있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들 특히 부실한 종목들, 이상한 종목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 휴비츠는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여러분들 그 안과 관련해서 뭐 그런 그 안경점에 들어가 있는
렌즈라든지 광학 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진단기도 그렇고 검안이라서 이름이 한자로 돼서 어렵지만은 시력 검사하는 그런 걸 이제 검안 기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광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용으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을 검사하는 장비도 또 함께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정말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97억 정도, 그러니까 950억 매출에 97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이 종목이 예상 영업이익이 196억입니다. 그러니까 100% 넘게 이익이 늘고요. 매출액은 비슷해요. 비슷하다기보다 조금 늘었죠. 한 10% 늘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드디어 이 종목이 시장에서 뭔가 확고한 그 지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부채도 별로 없다라는 것은요. 영업이익 196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82억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영업 외 비중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영업외 이익은 사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영업의 이익이 이익이 많이 작은 회사들은요 결국은 좀 비용이 너무 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본금 규모가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영업 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제 질문을 받으면서 차트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비츠 이제 안구가 이제 관련된 관련 기기들 좀 생산하고 있는 네.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네. 좀 큰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좀 모멘텀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 국내 쪽이나 혹은 해외 쪽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것들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상당히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오랫동안 이제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리스트럭처링과 기술 투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 나온 준비된 자료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신문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 검안기기 쪽 시장에 특허 세계 랭킹 1위를 넘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소위 해자를 구축을 해서 적이나 경쟁자가 침범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2012년에 소개드렸던 경동 라비엔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독창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해외 시장 점점 더 개척이 더 많이 될 거고 또 이를 따라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13,000원, 2차 목표치 16,000원, 손절은 10,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